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서양 화가 김수영 배호TV 특집 늙은 화가의 인생 고백 그 5번째입니다. 레슨 5. 자, 5번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이게 언제까지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인생 70년이라면 아마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지, 아니면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많은지, 아마 드라마로 따진다면 대하 드라마 한 50부작 70부작 그것도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많은 이야기 중에 이제 화가로서의 인생 고백이니까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시회를 제가 한 40여 번, 한 30여 번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림 그린 지가 50년 되니까 거의 해마다 한 번씩 하다시피 했어요. 뭐 공모전에 참여한 거는 뭐 그냥 그 전시회로 따지지도 않고 내 개인전 한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그림을 팔기 위한 전시회죠. 남들은 이 유명한 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졸업 전시회에서부터 이제 인생 이 화가로서의 출발을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림을 팔기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솔직한 말로 예술을 위해서 살았다기보다 살기 위해서 예술을 한 거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색다른 전시회 한번 얘기해 줄게요. 1972년도 초에 이제 군대를 72년 2월 22일 날 입대를 했는데, 논산훈련소 군번이 1, 2, 3, 4, 4, 1, 80 병과 050. 그건 뭐 자세히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낫습니다. 병과.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신문 광고에 한번 내봤어요. 미술 개인 지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내가 이제 화실이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 집에 가서 내가 이제 그림을 강의해 주겠다고 가르쳐 주겠다고 했는데, 강남의 부잣집 사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 여보세요. 내가 그림을 배우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제가 성의껏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예, 어디신지요? 그러니까 신사동이더라고요. 72년도 초에라면은요, 신사동 뭐 강남이 막 그냥 막 개발되던 그때예요. 근데 가봤더니 엄청 집이 좋아요. 나 그렇게 멋있는 집에 처음 들어가 봤어. 아, 의리의리 고상틱 고급 양옥. 그 당시에 양옥집이라 그러면 아주 최고 잘 사는 집으로 이제 치부가 됐었는데, 고급 양옥집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집 주인이 유명한 건설회사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건설회사 사모님이지, 그림 배우실 분이 아마 한 40대 후반쯤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남편이 수시로 그 당시 쿠웨이트에서 거창한 건설 공사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뭐 집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머니 하고 일하는 아줌마가 이제 아침에 왔다 가고 그런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림을 내가 이제 가서 오후에 한 두세 시간 정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보고 개인전 할 거니까 미스터 김이 좀 작품 좀 멋있게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개인전 할 실력이 안 돼, 그 여자가. 불과 한 뭐 5, 6개월밖에 그림을 안 배운 사람인데, 우리들은 그 전문가니까, 붓터치 조금만 알고 그 사람이 그린 거 뭐 한 작품만 봐도 얼마나 이제 했는가를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영 아니올시다요. 내가 보기에는, 어쩌면은 그림에 의욕은 있는데, 작품으로 봐서는 이제 중학교?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돼요. 근데 개인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회갑 기념전이래요. 근데 그 40 몇 살 되는데 불과 한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데 남편이라 그러면서 회갑 기념전 한다는데 뭐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죠. 그 당시 글쎄 레슨비를 얼마로 받았는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레슨비를 받고 2달 만에 그런 얘기를 했길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
지금 서울신문사 있는 자리에 보면은요,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언론센터인가, 뭐, 매스컴센터인가 그런 게 있어요. 거기 1층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굉장히 홀이 커요. 너 50 몇 작품을 그리는데 글쎄 그 여자가 그린 거 거의 없어. 스타트는 내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그려놓은 거 보면 너무 엉망진창이야. 망왕진창. 그래서 내가 뭐 마무리 한다는 게 거의 뭐 내부 터치로다가 완성되는 거나 다를 바 없죠. 그러는데 50개 작품을 52개인가 그래요. 그 작품을 그려가지고 이제 싣고 그 전시장에 이제 가서 거의 내 그림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인은 그 여자가 했지만 요즘에 뭐 저 무슨 가수의 뭐 그림 대필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당시 워낙 가난하고 뭐 없던 그 청년이어서 그 작품을 그려주면 뭐 레슨비를 받는 거, 난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별도의 그림 작품에 대한 무슨 수고비는 없고 아주 예상외로 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림 전시회를 하는데 세상에 오프닝 세레모니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림 전시회 개막식. 서양화가 그 여자가 김모모 여사인데 김모모 여사 작품 전 오프닝 해놨는데 야 챔버 실내 오케스트라 4명을 불렀어요. 뭐 피아노도 있고요, 뭐 첼로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그러는데 4사람이 와가지고 다 자자자자자자자자 하고 또 가운데 뷔페를 간단하는데 내 생전 처음 먹어본 뷔페가 막 냄새가 진짜 진동을 하는데 문제는 그 그림들이라 거의 내 그림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그 초보자 아줌마 그림을 완성을 해주고 사인만 그 여자 했는데 세상에 건설회사 사장 부인이니까 건설회사라고 하면은 뭐 납품하는 업체가 오죽 많겠어요? 뭐 시멘트 납품하는 사람도 있고 철근 납품하는 사람도 있고 뭐 유리 납품하는 사람도 있고 목재 납품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뭐 공사 벌리는 감독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 산하 업체 직원들 내지는 사장들이 다 온 거예요. 글쎄 거기도 한 100여 평 돼요. 전시장에 아주 깔끔하고 그러는데 그 전시장에 꽉 찼어요. 한 200명 정도가 왔더라고요. 100%그램이 팔렸어. 근데 돈은 나한테 하나도 안 들어. 다 그 아줌마 in my pocket. 그러고서 날 뭐 서비스 하나 뭐 안 주더라고요. 당연한 것처럼. 레슨비 줬으니까 너는 이건 내 그림이다 이거예요. 그 시청 앞에 센터 빌딩이라고 있어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50년이 됐으니까 그 건설 회사가 없겠지만 당시 그 와드드한 건설 회사고 신사동의 최고급 양옥이에요. 뭐 평수를 따진다면 내가 보기에는 한 150평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남의 전시회를 내가 해준 거랑 다를 바 없죠. 뭐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거는 이 참 아픈 전시회의 한 장르라고 할까요? 한 페이지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음번 또 기다려 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어느 늙은 화가의 인생 고백 그 5번째, 2번째 이야기입니다. 요 앞에 영상하고 옷이 좀 달라졌죠? 사실은요, 그 과정을 잠깐 얘기할게요. 유튜브 동영상에는요, 뭐 조금이라도 야한 거 있거나 조금이라도 꼭 이상한 거 있으면은 금방 그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 그러니까 동영상을 올려놓고 나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게 들어있어가지고 촬영이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지금 하게 됐습니다. 뭐 가려울 땐 좀 긁어야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요번에는 전시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수많은 전시회를 한 30여 번 거의 뭐 한 40번 가까이 했습니다. 1년에 2-3번 뭐 압구정동에서도 하고요, 또 인사동에서도 하고요, 앞에서 말한 지하철 1호선 동강역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뉴욕 아트 엑스포에도 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기 코엑스는 여러 번 하고요. 이건 세텍스에서 한 카스프 전시회에 제 작품이 이제 실린 거를 또 나오고요. 제일 첫 번에 제가 국전에 입사한 기록 제12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도록 이렇게 돼 있죠. 1993 1993년도에 제가 비구상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 그림은 설명하기 전에 여기 제가 제 작품이 위에 있는 거 제가 그 이미지를 미리 이 음악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은 국전에서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르살롱전에서도 제가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불란서 르살롱이 아니라 살롱 데스 모익스 아트 2017 나 영어가 좀 서툴러. 자, 여기 제 작품이 실린 거예요. 프랑스 르살롱전에서 제가 이제 출품해서 쓴 작품이고, 그런데 한국에서 유명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 미술계에 귀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S대, H대, 서울대, 홍대, 미대생 나온 분들은요, 한국 미술계에서 위에서 잡아당겨주고 밑에서 올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화가로서의 성공하는 길이 아주 쉽습니다. 물론 작품성도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선후배 간에 그런 게 있으니까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전 변두리서 뭐 지실이 2년제를 나왔지만 어쨌든 뭐 정식 미술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흙수저로 자라서 독학이나 다를 바 없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시회를 일일이 기록하다 보면 A4 용지 한 3장 정도 나옵니다. 그 많은 전시회를 하면서 가장 깊었던 전시회, 좀 큰 맘 먹고 큰 돈 들여서 간 게 있어요. 앞에서 잠깐 얘기되는지 모르지만 뉴욕 아트 엑스포 2010년 3월 달에 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영상에는 꼭 거꾸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게 이제 그 삼성 휴대폰으로다가 찍고 있는데 꼭 거꾸로 보여요. 2010년도에 제가 이제 갔었어요. 3월 달에 해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제작비 내지는 부스가 뭔가 하면 종합 전시장에 칸이 있잖아요. 그 칸이 이 깊이가 2m, 넓이가 3m, 높이가 3m 그래요. 근데 거기 전시회 하려면 한 10개 정도의 작품을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아니면 전 세계 화가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상, 그림 업계, 갤러리, 또 매스컴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뉴욕의 허드슨 강가에 그 우리로 따진다면 한강의 둥둥섬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규모가 둥둥섬보다는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 허드슨 강가에 그 전시장을 했는데 뭐 모든 전시회는 많이 하는가 본데 3월 3일서부터 5일 동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 5만 명 가까이 오더라고. 되게 많이 와. 근데 거기 가기 위해서는 한국에 이름 없는 화가 뭐 별로 뭐 저기 귀족 학교도 나오지 않은 서양 화가 김수영을 초대해 줄 리 없잖아요. 제가 도전해야죠. 그래서 인사동에 있는 삼인 갤러리의 최모모 관장님이 제가 좀 안면이 있고 거기서 전시회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나를 거기에 이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은 부스 한 개 빌리는데 5일 동안 600만 원이래요. 몰라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뭐 달러로 해서 그 사람들이 또 미국 그 본토에 있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루나 그런 거나 골치 아파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름을 맡겼는데 그래서 좌우지간 부스를 빌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비행기 값이 있죠. 또 거기 가면 먹고 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활비까지 합쳐서 거의 1,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야, 진짜 통도 크지. 뭐 가난한 화가가 돈이 어디 있다고 1,100만 원을 들여서 뉴욕 아트 엑스포를 가느냐. 근데 거기에 다른 화가들도 한국 화가들이 한 10여 명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개인전 기록을 저기 프로그램에 프로필에다가 넣기 위해서 뉴욕 아트 엑스포에 참가하고 했습니다. 초대해서 전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가보니까 저같이 부스를 빌린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아까 얘기했죠. 600만 원짜리 부스를 그 5일 동안 빌리는데 10명 600만 원이 들잖아요. 10명이면은 60만 원씩 나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아서 또 가서 전시해주고 또 전시를 가져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작품 하나당 15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부스에 10명 전시회를 해놓고 거기다 한 개당 150만 원 받으면 10개면 1,500만 원 아니에요. 600만 원이면 그 나머지 그 사람이 보는 거지. 이렇게 해서 뉴욕 아트 엑스포 참가라는 프로필을 하나 화가들은 더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화가가 1,000명 가까이 오고요. 또 전 세계 유명 갤러리 수십 군데가 오고, 또 미국 언론사 아니면 세계 미술 시장에 기사를 쓰는 그런 그 기자들이 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려야지 좋겠습니까? 소재를, 모티브를, 아니면 작품 이 테크닉을 어떻게 해야지 주목을 끌까요? 이 동영상을 새로 촬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실 계열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도 같은 사람들이,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비구상, 추상, 세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화가들이, 더군다나 뉴욕 한복판에 있는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는데, 더군다나 뉴욕 본토백이 첼시에, 뉴욕 거리 첼시에 가면은요, 그 화랑가가 많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상설로 전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세계 미술을 선도하고 주도하고 모마라고 있어요. 뉴욕 현대미술관. 그런데 전시를 하는 작가들이 오는데 감히 삼각지에서 화랑을 쬐끄맣게 하는 서양화가 김수영이 무슨 소재로 그 사람들한테 폼나고 인기를 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한 6개월 전부터 그 계약을 해놓고 어떤 걸 그릴까를 아주 심사숙고했습니다. 자, 풍경화를 그리자니 전 세계에 있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죠. 추상화를 그리자니 전 세계에 있는 도사들이 워낙 많죠. 그래서 참 백남준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우리 한국 화가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히트친 가수, 가수가 아니라 화가 백남준 씨의 뉴욕 성공기를 제가 좀 어디서 읽었습니다. 그분은 그 1970년대에 한국에 활약을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뭐 유럽에서도 좀 활약하고 일본에서도 활약하고 그러다가 뉴욕에 건너갔는데, 동양에 있는 화가, 이름 없는 화가를 누가 뉴욕에서 알아주겠습니까? 그 사람은 일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 사람 고향은 평양이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나그네죠. 뭐 스트레인저. 그런데 그런 화가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뉴욕 거리를요, 큰맘 먹고 바이올린을 비닐끈에다 매고 어깨에다 이렇게 해서 땅바닥에 아스팔트에 질질질질 끌면서 거의 한 보름을 끌고 돌아다녔어요. 뉴욕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헤헤 웃기는 사람 많다. 뉴욕은 전 세계에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뉴욕이에요. 더군다나 화가들도 얼마나 많은 세련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겠어요. 거기에서 백남준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자기도 작품이라 이거예요. 퍼포먼스라 이거예요. 바이올린을 끈을 매가지고 줄줄줄줄 뉴욕 끌고 다니니까 어느 기자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 가가지고 촬영해가면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게, 나는 순수 벽에다가 그냥 그림 그리나 캔버스에 그리나 그런 것보다 난 이런 그 미술의 해학적인 퍼포먼스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너 다음 주에 우리 화실에 와라 이래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은요, 유명한 첼리스트 커다란 첼로 있잖아요. 그거를 타면서 그 여자를 완전히 누드로 벗겨가지고 그 여자 머리 위에다가 이
토마토 케첩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희한할까요? 가슴이 다 보이고. 근데 음악은 계속 나와. 근데 백남준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거기서 몸에다가 막 찌찌에다가 막 이렇게 그 토마토 케첩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고 뭐 그냥 뭐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행위 미술이다. 이게 새로운 퍼포먼스의 세계다. 이래가지고 미술을 선도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게 선전을 해가지고 뉴욕 시내 막 대박이 터졌어요. 신문에도 나고. 뉴욕 경찰이 또 찾아왔어요. 왜? 사실은 뉴욕이 굉장히 그 개방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올 누드에다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거는 이 나쁜 그런 음란한 행위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또 뉴스에 났어. 그래가지고 유명해졌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텔레비에다가 영상이 움직이는 그런 그 미스터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난 어떻게 하면 백남준처럼 저렇게 한번 폼나게 살아볼까, 멋있게 유명해질까 하고 생각해 놓은 것이 남자의 그걸 한번 그려보자 이거예요. 여기에서 동영상을 새로 찍게 된 이유가 그 뉴욕에서 전시했을 때 그 사진이 나왔으니까 저 유튜브 측에서 구글 측에서 이거 음란 저거라 그래가지고 글쎄 수입이 안 되는 글쎄 그걸 만들어 놨잖아요. 빨간 딱지를 붙여놨어. 그래서 새로 찍는 거야. 수입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런데 남자 그거를 그렸는데 또 그냥 사실적으로 그리면 또 그게 그 풍속에 또 걸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삼척 어디에 가면은 그거 전시장 있잖아요. 그거는 처녀 귀신이 죽었는데 남자가 바다에 나가서 죽었는데 그 남자가 돌아오지 않다 기다리다가 바다에 딱 빠져서 죽었다는데 그 남자를 그리면서 남자의 그거를 막 그냥 돌멩이다도 조각을 해놓고 나무로도 그걸 깎아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다 진열해 놓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난 못 가봐서 돈이 없어서. 그리고 울고 넘는 박달재 있잖아요. 거기 가도 그런 거 있어. 금봉이하고 누구 여자 있잖아요. 그 사람의 금봉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 하여튼 그 남자 거를 와 세상에 사람 키보다 더 크게 거대하게 만들어 놨어. 그리고 경기도 포천 어디를 가면은 다방이 있는데 다방 입구에도 그런 거 해놓고 다방 손잡이에도 그걸로 만들어 놓고 또 의자도 이렇게 고른 남자 그거를 만들어 나가지고 했다는 다방이 있대요. 그래서 한국적인 해학이고 한국적인 미학이죠. 그래서 남자 그거를 컬러풀하게 세련되게 그렸습니다. 왜? 발랑 뒤집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이걸 딱 들고 있는 걸 해놨어요. 남자 그거를 들고 있는 거. 그리고 거기서 하얀 구름이 나오는데 하얀 구름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죠. 그건 구글에서 또 금지시킬까봐 자세히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자유의 여신상이 그걸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발해요. 멋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샘 아저씨라고 있어요. 샘 아저씨. 샘 아저씨는 미국의 독립 선언한 상징적인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가 바지를 내리고 그걸 보여주는 거, 미국의 강력함, 미국의 용맹함, 미국의 센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샘 아저씨 그거를 그려서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그리고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여자들이 이러면서 이렇게 다 봐.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최고로 인기 끌었어요. 어떤 흑인은 와하하유 이러면서 거의 한 5분은 웃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서도 중국인 화가, 미국인 화가, 아르헨티나 화가, 여러 화가들이 왔는데 You are best, you are best. 그걸 바랬어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샘플을 보여줬을 때 주최 측에서 이거는 안 좋은 그림이다. 이건 예술 작품이 아니다. 이러면서 전시를 안 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3일 갤러리 최 선생님이 설득해서 그 전시를 했어요. 난 그걸 바랬어. 왜? 이슈화 되기를 바란 거, 뉴스화 되기를 바란 거예요. 캐나다 교포신문하고요, 미국의 신문 두 군데서 나왔어요. 그것도 사진 언젠가 찾아서 다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최고 히트를 쳤어요. 그런데 2개밖에 못 팔았어. 2개도 사실은 난 굉장히 비싸게 팔라고 마음 먹었거든요. 뉴욕에 가봤더니 그런 박물관이 다 있더라고요. SEX 박물관. 이야, 나 놀랐어. 그 박물관에 또 마침 내가 가니까 또 뭐 수리 중이더라고요. 구경을 하려니까. 보니까 그런 거 많이 있고 아주 독특한 그림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좀 뉴욕에 왔으니까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수리 중이더라고요. 어쨌든, 호주의 어떤 화가는 남자 그거에다가 칼라를 칠하고 붓 대신 그걸로 그림을 그렸대. 세상은 참 기발한 세상이에요. 평범해가지고는 안 돼요. 뭔가 특이하고 뭔가 요란스럽고 뭔가 기발나고 앞서가고 그래야지만 매스컴에서 잡아주고 또 주목을 해주고 시선을 끄는 선풍을 끄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아이템이 필요한데 내가 그걸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2개밖에 못 팔고 신문에 3군데 난 거 밖에는 어떤 그 여자 뭐라 그럴까 전시 담당하는 여자가 덴마크에서 전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덴마크는 이런 그림들을 되게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명함을 주고 갔어요. 덴마크가 끝나면 뭐 저기 네덜란드 뭐 유럽에서 한 4개국에서 한번 해봅시다 하는데 나중에 연락하니까 연락이 안 돼. 한국에 와서 연락해서 이메일로 보내도 답장도 안 오고. 어쨌든 뉴욕에서 그렇게 한번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자, 서양 화가 김수영이 할 건 다 했죠. 왜? 프랑스에서도 전시지 했죠. 그때는 제가 이제 가진 않고 작품만 보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단체 갤러리에 참가하는 사람들처럼 저도 돈 얼마 주고서 대신 전시하는 그런 참가자만 한 그런 불란서 전시회도 한번 했고요. 또 한국에서는 뭐 수없이 했어요. 뭐 인사동에서는 뭐 인사 아트 갤러리에서 인사 아트 센터 그 인사동에서 6층까지 지하에서부터 6층까지 그러니까 7개층을 전부 다 전시장으로 하는 전시장의 인사 아트 센터가 가장 좀 뭐랄까 규모가 있고 품격 있는 그런 전시장이에요. 다른 전시장도 물론 뭐 많고 있긴 한데 인사동에 한 20-30군데 요즘엔 뭐 코로나로 불경기라서 많이 문 닫았다 하는데 인사동에서 6번 했어요. 6번. 인사동에서 6번 하고 또 저기 저 서초동에 있는 거기도 저 이름이 금방 안 떠올라. 서초동에 있는 유명한 예술의 전당 거기서도 했고요. 코엑세스도 4번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백스코 일산 거기서도 한 번 했고요. 하여튼 평소에 한 30번 내지 40번을 했어요. 전시장을 여러 번 했는데 그래서 몸부림쳐서 겨우 먹고 살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겨우 재작년에 인사동 아니라 압구정동 W 갤러리에서 인생 70년 예술 50년 전시를 해가지고 또 성황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제 5회째는 이렇게 마치고요. 6회째는 화가를 50년 동안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 사람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내 인생에 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7번째까지 쭉쭉 이어나갈 테니까 들어봐 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양화가 김수영,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